그래프 자료 구조는 내용이 하려고 하면 상당히 많긴 한데 내가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을 다 아주 그래프 알고리즘들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뭐 다 하진 않을 거고 중요한 그러니까 그 기본적인 개념들 살펴보고 그리고 중요한 알고리즘 한두 개 정도만 살펴보고 그래프 개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내용들을 살펴보고 이번 학기가 아마 마무리될 것 같아요. 시간 복잡도 하고 내가 몇 가지 빠진 부분들 좀 보충하고 그렇게 하고 나면은 이번 학기가 마무리될 것 같아요. 음. 자,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래프 알고리즘을 그러면 그래프 자료 구조를 한번 살펴봅시다. 그래프 자료 구조를. 자, 그래프 자료 구조는 지금 그러니까 어떤 뭔가 연결되어 있는 객체 간의 관계를 표현하는 자료 구조이다. 지금 뭔가 그림이 지금 나와 있죠? 이 그림이 뭘까요? 이 그림이 서울 지하철 노선도죠? 서울 지하철 노선도예요. 자, 지하철 노선도가 있고, 그리고 그 지하철 노선도가 있고, 역이 있죠? 각 역이 있고, 그 각 역들은 뭘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 지하철 노선으로 쭉 다 연결되어 있어요. 자, 이와 같은, 어떤, 예를 들어서 이와 같은, 뭐, 광화문역이 있고, 서대문역이 있고, 종로 3가 여기 있어요. 이 각각들은 하나의 객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 이 객체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죠. 연결되어 있어요. 이와 같이 각 객체가 연결되어 있는 형태를 나타내는 표현하는 관계를 표현하는 자료 구조를 우리는 그래프라고 부른다. 예를 들어서, 사실은 이제 트리 같은 경우에도 노드를 어떻게, 이렇게 그, 그 선으로 연결한 상태이죠. 그래서 트리도 그래프의 한 형태라고 볼 수 있기는 한데, 트리하고 그래프는 좀 다른 그 자료 구조이고 어쨌든 트리도 그래프의 어떤 특수한 하나의 형태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전기 회로에 나와 있는 그 소자들이 전기 회로에서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그런 것들도 그래프로 나타낼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들 뭐 지도 있죠? 지도에도 보면 그 각 도시들이 또 뭘로 연결되어 있죠? 도로로 연결되어 있죠. 그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이와 같은 그래프로 나타낼 수 있다. 그래서 그래프 자료 구조는 우리 일상생활에서 여러분들이 뭔가 일상생활을 뭔가 모델링할 때 좀 아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리고 실제 아주 많이 사용하는 자료 구조이다. 그래프 자료 구조는 맨 처음에 누가 만들었냐면 그 수학자 오일러라는 수학자가 만들었어요. 1736년, 그러니까 그게 한 300년이 가까이 되는 엄청 오래된 자료 구조예요. 물론 뭐 이 당시 이때부터 이 그래프 자료 구조가 완전 이 모든 자료 구조 개념들이 다 나와 있지는 않은데 어쨌든 이 당시에 수학자 오일러라는 사람이 맨 처음에 고안을 했고 어 모르겠어요. 이제 이 당시 사람들은 별로 할 일이 없었는지 좀 엉뚱한 생각을 많이 하나 봐요. 엉뚱한 생각인지 모르겠는데 사실 이런 생각들이 지금 이 과학이나 이런 문명들을 많이 발전시켰는데 이, 이 아저씨가 사는 동네에 오일러라는 사람이 사는 동네에 이렇게 지금 다리가 여러 개 있어요. 다리가 있고 지금 여기 보면 이제 이게 이만큼 이제 강이 지금 흐르고 있어요. 강이 흐르고 있고 이 오일러라는 수학자가 내가 이 다리를 한 번만 건너서 한 번 건넌 다리는 또다시 건널 수는 없어요. 다리를 한 번만 건너서 도대체 내가 원래 시작한 지점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고민을 하면서 이 그래프라는 이 이론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제 이 지금 보는 것처럼 이 우리가 현실 세계에 있는 이 문제를 우리가 그래프로 이렇게 모델링, 그러니까 좀 추상화 시킬 수 있어요. 자, 지금 보면, 지금
강이 흐르고 있죠. 이 강이 있고, 그리고 다리가 이렇게 쭉 있어요. 다리가 쭉 있고, 자, 그리고, 지금 보면, 여기 다리는 각각 ABCD, 소문자 ABCD로 지금 표현되어 있고, 대문자 ABCD는, 그 사람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시작하는 시작 위치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시작 위치. 그래서 A라는 지점에서 시작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 B라는 지점. 사실 B라는 지점은 다리를 A, B, F 다리를 어떤 다리든지 다 그 시작할 수 있는 위치이죠. 그리고 또는 D라는 지점, 대문자 C라는 지점, 대문자 C라는 지점은 C, D, 소문자 G 이와 같은 다리를 또 다 시작할 수 있는 지점이에요. 그래서 이 일상생활 이 그래프 이 상황 문제를 우리는 그래프로 아래쪽에 있는 이 그래프로 표현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보면 이 각각 다리 실제 다리들은 어, 여기 보면 선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렇게 선으로 쭉 표현했어요. 그래서 C, D, A, B 각각 다리들이 쭉 있어요. 그리고 G, E, F 다리가 있는데 지금 보면 시작 위치를 여기 보면 정점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노드로 만들었죠, 노드. 그리고 C라는 노드가 하나 있고, 그러니까 C라는 지점이, 음, C라는 지점이 지금 여기 하나 있죠. C라는 지점이 있고, 그래서 C라는 노드를 하나 만들고, 그리고 B라는 지점이 또 여기 있어요. 그래서 B라는 노드 만들고, 자, D라는 또 시작 지점이 하나 있고, 얘도 마찬가지로 노드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A도 있네. A라는 지점도 마찬가지로 노드로 만들었어요. 이렇게 실제 이 그 현실 문제를 그래프 형태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리고 이 오일러라는 사람이 결국은 이 쭉 계산을 해보니까 이 다리 개수가 짝수인 경우에는 내가 시작한 지점부터 그 해서 다리를 한 번만 끊어서 다시 돌아올 수 있는데 다리 개수가 홀수인 경우에는 다시 돌아올 수는 없다라는 결론을 이 사람이 찾아냈어요. 그래서 이런 이론을 이런 이론을 이제 만들어서 실제로 그래프라는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이 이론이 이제 시작됐어요. 자, 그래서 지금 얘는 간선이 몇 개이죠? 그러니까 이 연결선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예요. 일곱 개. 자, 이 일곱 개 선인 경우에는 시작한 지점부터 다리를 한 번만 건너고, 그러니까 이 선을 한 번만 사용을 하고 다시 원래 상태로 원래 지점으로 돌아올 수 있는 경로는 존재하지 않는다. 만약에 이 경로가 짝수인 경우에는, 그러니까 선이 짝수계에 있으면은 다시 돌아올 수 있다라는 이 이론을 만들었고 이때부터 이제 그래프가 시작됐어요. 자, 어, 자 그래서 이 그래프로 나타낼 수 있는 것들을 한번 쭉 살펴보면 어떤 도로망 그리고 우리가 선수 과목 또는 후수 과목들 표현할 때도 마찬가지로 그래프로 나타낼 수 있어요. 선수 과목, 후수 과목. 지금 보는 것처럼 어, 도로 도로망들도 이렇게 쭉 있고 이런 도로망들을 어떻게 도로망에 인터섹션 도로망이 만나는 지점들을 이렇게 그래프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리고 이 도로망을 이렇게 선으로 이렇게 쭉 연결할 수 있어요. 또는 선수 과목, 후수 과목으로 또 연결할 수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수업 들어야 되는 과목이 있고 자료 구조가 아마 이 정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수업 들어야 될 자료 구조가 이 정도 있고 자료 구조를 듣고 나면 이제 그 다음부터 운영 체제도 있을 거고 그 객체 지향 프로그램도 있을 거고 데이터베이스도 있을 거고 컴퓨터 구조도 있을 거고 이와 같은 다양한 그 수업들을 들을 수 있는데 이와 같이 선수 과목, 후수 과목들을 우리가 또 표현할 때도 이 그래프를 이용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래프 정의를 한번 봅시다. 그래프는 일반적으로 G라는 알파벳 대문자로 나타내요. G.
그리고 그래프는 V와 E로 구성된다. 여기서 얘기하는 V는 버티컬이고 E는 엣지예요. 버티컬이고 엣지. 버티컬은 다시 얘기하면 이 그림으로 보면 이와 같은 정점 또는 여러분들 노드라고 부를 수도 있어요. 노드. 또는 그리고 또 뭘로 이루어져 있다고 했죠? 엣지, 간선 또는 링크라고 표현할 수도 있어요. 연결선이라고 볼 수도 있고. 그래서 이와 같은 그 구성 요소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방금 얘기했듯이 정점과 간선으로 이루어져 있다. 정점과 간선으로 이루어져 있다. 자, 그래프를 이제 실제로 예를 한번 봅시다. 예를 한번 볼게요. 자, 지금 그래프가 3개 있어요. 그래프가 G1, 2, 3 그래프 3개 있어요. 자, 그래서 자, 우리는 자, V는 아까 뭐라고 그랬죠? V 버티컬이죠? 버티컬 정점이죠? 자,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어요. V 가로 열고 닫고 G1 하면 G1 그래프의 정점들을 쭉 이렇게 나열해 주세요라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이 정점들을 나열해 보면 정점은 지금 몇 개 있어요? G1 그래프의 정점은 4개 있죠? 0, 1, 2, 3이 있죠. 0, 1, 2, 3이 있어요. 자, G1 그래프의 엣지는 몇 개 있어요? 자, 엣지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중괄호하고 소괄호로 엣지를 표현할 수 있어요. 이 여기서 얘기하는 엣지는 어, 시작 버티클과 그러니까 연결되어 있는 시작 버티클과 끝 버티클, 엔드 버티클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0번 버티클과 1번 버티클 2개가 있죠. 이 버티클은 뭘로 연결되어 있어요? 정점으로 연결되어 있죠. 저기 엣지로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이와 같이 0번하고 1번 노드가 0번하고 1번 버티클이 연결되어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또 0번하고 2번도 연결되어 있죠. 0번하고 2번, 0번하고 3번도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뭘로 연결되어 있어요? 1번하고 2번도 연결되어 있어요. 1번하고 2번도 연결되어 있어요. 1번하고 2번도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뭐도 연결되어 있어요? 2번하고 3번도 연결되어 있어요. 자, 그럼 이제 내가 지금 빨간색으로 다 표시했죠? 다 표시됐죠? 근데 자, 하나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얘는 0번하고 1번으로도 연결되어 있는데 또 다르게 보면 뭘로 연결되어 있어요? 1번하고 0번으로도 볼 수 있는 거죠. 시작이 0번부터 1번으로 연결된 것과 1번부터 0번으로 연결된 것도 똑같은 간선이에요. 자, 이와 같이 방향이 없는 간선은 이와 같이 두 가지 다 표현할 수 있는데 근데 둘 다 표현할 필요는 없죠. 그래서 중복된 거는 표현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무방향인 경우에는 중복된 거는 하나만 표시하면 된다. 중복된 거는 하나만 표시하면 돼요. 자, 나머지 그 그래프들도 다 똑같죠, 뭐. 자, G2의 버티컬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G2 그래프는 0, 1, 2, 3 버티컬이 있고 그리고 간선은 몇 개 있어요? 2개밖에 없죠. 그리고 이제 G3 한번 봅시다. G3는 약간 좀 특이한데 G3 같은 경우에는 버티컬이 0, 1, 2가 3개 있어요. 버티컬이 3개 있고 자, 여기서는 그 엣지가 방향이 있어요. 화살표 표시되어 있죠. 방향이 있어요. 그래서 방향이 있는 그래프는 방향이 있는 엣지는 소가로가 아니고 이 극세 가로 형태로 표시를 해요. 그래서 0, 1, 0부터 1번 순서대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그리고 1, 0 순서대로 또 연결 그래프가 하나 더 있어요. 자, 그리고 1번하고 2번 순서대로 또 마찬가지로 1번하고 2번 순서 그 정점을 연결하는 그래프도 그 엣지도 하나 또 있어요. 자, 이와 같이 순서가 있는 그 그래프는 또 이와 같이 엣지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순서가 있는 그래프는.
자, 오케이. 자, 그리고 이제 그래프를 보면, 자, 이거는 뭐 아까 방금 봤던 거하고 똑같은 내용인데, 자, 무방향 그래프가 있고 방향 그래프 두 가지가 있는 거죠. 방향이 없는 것과 방향이 있는 두 가지 그래프가 있는데, 제가 지금 보는 것처럼 그러니까 왼쪽은 무방향이고 오른쪽은 방향이 있는 그래프예요. 그래서 무방향 그래프는 지금 보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엣지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자, 방향이 있는 그래프는 반드시 이렇게 표현된다. 소가로가 아니고 끝세 가로로 표시를 하고 시작 지점과 끝 지점을 순서를 반드시 지켜야 돼요. 앞에는 시작 지점, 뒤에는 끝 지점. 그래서 0번하고 1번 노드를 가리키는 이 연결하는 화살표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이와 같은 엣지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자,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네트워크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네트워크라는 게 뭐냐 하면, 가중치 그래프를 우리는 네트워크라고도 얘기한다. 가중치 그래프. 그럼 가중치 그래프는 도대체 뭐냐? 가중치 그래프는, 간선의 비용이나 가중치가 할당된 그래프를 우리는, 그 가중치 그래프라고 얘기한다. 자, 지금 한번 볼게요. 그래프가 오른쪽에 그림이 있어요. 오른쪽 그림이 있고, 자, 이 그림 보면 이 그 간선, 그러니까 각 노드는 뭘로 표시되어 있어요? 각 노드는 지금 뭐가 표시되어 있어요? 도시명이 있죠. 각 노드는 도시가 있어요. 그래서 각 노드별로 지금 도시가 이렇게 표시되어 있다. 각 노드별로 도시가 표시되어 있고, 그리고 이 도시들은 뭘로 연결되어 있어요? 선으로 연결되어 있죠. 자,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선은 각 도시들은 도로로 연결되어 있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여기서 부산까지 가려면은 부산까지 갈 수 있는 경로는 뭐 고속도로를 타고 갈 수도 있고 국도를 타고 갈 수도 있고 도로가 여러 개 있죠. 근데 부산으로 갈 수 있는 그 도로는 여러 개 있지만은 그 각 도로는 각각 그 걸리는 시간이 있을 거야 아마. 그 도로에 걸리는 시간이 그 걸리는 시간을 우리는 가중치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가중치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그 시간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도로를 사용하는 뭐 도로 통행료 뭐 다양한 방법으로 가중치를 줄 수 있는데 그래서 지금 보는 것처럼 예를 들어서 서울하고 인천은 30 그리고 서울하고 수원도 30 그리고 서울에서 강릉으로 가려면은 수원을 거쳐서 대전을 거쳐서 청주를 거쳐서 제천을 거쳐서 강릉까지 뭐 물론 실제로 강릉까지 가려면 대전까지 안 가도 되지만 어쨌든 이 그래프에서는 이렇게 그 경로가 이렇게 표시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각 노드가 있고 각 노드가 엣지로 연결되어 있고 이 엣지에 어떤 그 가중치를 부여한 그래프를 우리는 네트워크라고 부른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음. 자, 그리고 이제 또 계속 보면은 어, 그래프 안에는 이제 부분 그래프로 우리가 또 나타낼 수 있어요. 그래프를.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그래프가 하나 있고 이 그래프에 서브 그래프, 그러니까 부분 그래프로 표시할 수도 있다. 그래서 지금 보는 것처럼 그래프가 있고 이 중에서 일부 그래프만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부분 그래프, 서브 그래프라고 부른다. 자, 부분 그래프는 집합 기호, 부분 집합 기호로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다. 자, 그래서 vertical 여기서 이제 그래프 이름이 뭐예요? S죠. vertical S는 그러니까, 얘가 그래프 S 그래프고 여기 표시가 안 돼 있네. 얘가 G 그래프예요. 그래서 S 그래프는 이 G 그래프의 부분 집합. 그러니까 S 그래프의 vertical은 G 그래프의 버티클의 부분 집합이다. 그리고 뭐 또는 그리고 엣지도 마찬가지로 부분 집합이죠. 엣지도 이제 엣지가 이렇게 있고 엣지도 부분 집합으로 표현할 수 있다. 자, 그리고 그래프에는 그러니까 이 하나의 버텍스가 있으면 그 버텍스에 인접 정점이 있어요. 인접 정점.
인접 정점이라는 것은 adjacent vertex인데 adjacent vertex는 어떤 특정한 노드가 하나 있고 vertex가 하나 있고 정점이 하나 있고 이 정점이 엣지로 직접 연결되어 있는 노드를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인접 vertical, adjacent vertical이라고 하다. 그래서 0번 vertical의 adjacent vertical은 몇 번 어떤 노드예요? 어떤 vertical이에요? 직접 연결되어 있는 게 1번, 2번, 3번은 직접 연결되어 있고 얘네들은 인접 정점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adjacent vertical이죠. 바로 연결되어 있죠. 자,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래프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봤듯이 이 그 엣지의 개수에 따라서 우리는 얘를 차수로 분류할 수 있어요. 차수가 그래서 하나의 그래프 정점에 연결된 다른 정점의 수를 우리는 차수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0번 벌텍스는 하나, 둘, 세 개 노드와 연결돼 있죠. 세 개의 버티클하고 연결돼 있죠. 그래서 얘는 0번 버티클은 차수가 3이에요. 3. 그래서 어, 정점에 연결된 다른 정점의 수를 우리는 차수라고 부른다. 자, 그리고 그래프 차수는 진입 차수와 진출 차수로도 볼 수도 있고 방향이 있는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근데 방향이 있는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진입 차수와 진출 차수가 이렇게 좀 구분이 돼요. 예를 들어서 0번 노드에는 진출 차수는 하나가 있고 진입 차수도 또 하나가 있죠. 이와 같이 있고 1번 노드 같은 경우에는 진출 차수가 하나 있고 진출 차수가 두 개 있고 진입 차수가 하나 있죠. 그러니까 1번 노드로는 나가는 게 두 개 있고 들어오는 게 하나 있고 자, 이와 같이 볼 수 있다. 자, 이렇게까지만 보면 될 것 같아요. 우리는. 자, 그래서 이제 그리고 그래프는 경로가 있어요. 그래프는 경로가 있는데 이 경로들은 우리는 정점들을 쭉 이렇게 콤마로 구분해서 나열하는 것들을 우리는 경로라고 얘기를 해요. 경로. 그래서 이 나열된 정점들은 반드시 이 간선들로 연결되어 있는 경로가 존재한다. 자, 그리고 이 경로는 단순 경로가 있고 사이클이 있어요. 단순 경로가 있고 사이클이 있는데 단순 경로는 경로 중에서 반복되는 간선이 없는 경우. 자, 이따가 뭐 예를 들어 한번 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그래프가 이렇게 있으면은 자, 그래프가 하나 있으면은 예를 들어서 경로가 이쪽을 한번 가고 이쪽을 한번 가고 이쪽으로 한번 가고 이렇게 갈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다시 이쪽으로 돌아오면 왔던 곳을 다시 돌아가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이 반복되는 선이 없는 경로를 우리는 단순 경로라고 그래요. 자, 그리고 사이클은 뭐냐면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여기서 시작했어요. 여기서 시작했어요. 시작해서 가고 다시 시작 지점으로 다시 돌아오면 얘는 뭐가 된다? 시작 지점으로 다시 돌아와서 이와 같은 경우에는 사이클이라고 얘기를 해요. 시작 지점과 종료 지점이 똑같은 경우를 우리는 사이클이라고 얘기한다. 자, 그리고 이제 그래프 방금 봤던 그 그래프의 경로를 이제 우리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G1 그래프, 그러니까 G1, G3가 있는데 자, 지원 그래프는 단순 경로를 우리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0부터 시작했다고 생각해 볼게요. 0부터 경로 1번 노드로 가고 1번에서 2번으로 가고 2번에서 3번으로 가는 경로가 있어요. 만약에 이렇게 경로가 있어요. 그러면 얘는 경로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이 정점들을 그냥 이렇게 쭉 콤마로 이렇게 나열하면 돼요. 정점들을 이렇게 콤마로 나열할 수 있다. 사이클이 있는 경로 같은 경우에는 자 0번, 1번, 2번 어떻게 되죠? 시작 지점으로 스타트 지점과 엔드 지점이 똑같죠? 시작 지점과 엔드 지점이 똑같다. 자, 그리고 또다시 3번 G3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0에서 1번으로 갔다가 그리고 2번으로
갔다가 잠깐만. 얘는 지금 경로가 없는 경로 아니구나. 아니구나. 그러니까 얘는 사이클이고 G3 같은 경우에는 사이클이 생기죠. 0번에서 1번으로 갔다가 1번에서 다시 0번으로 돌아오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이클 생기죠. 자, 그리고 그래프는 그러니까 연결 그래프는 우리는 이제 연결 그래프를 연결 그래프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연결 그래프는 모든 노드 또는 모든 정점들이 다 연결되어 있을 경우에만 연결 그래프라고 해요. 자, 다 연결되어 있죠. 근데 G2 같은 경우에 연결이 안 돼 있죠. 3번 노드 같은 경우에 연결이 안 돼 있어요. 자, 이와 같은 노드는 우리는 연결 노드라고 부르지는 않는다. 연결 노드는 반드시 그때 모든 노드들이 다 연결되어 있어야 되고 G2는 어떻게 된다? 비연결 그래프. non-connected 그래프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다. 그러니까 연결되어 있지 않은 그래프예요. 자, 그리고 이제 완전 그래프는 모든 정점들이 다 모든 정점들이 다 연결되어 있는 그래프예요. 자, 이런 것들을 우리는 완전 그래프라고 얘기를 한다. 자, 0번 노드 입장에서는 자, 0번 노드 입장에서는 3번, 1번, 2번 다 연결돼 있죠. 자, 1번 노드 입장에서 어때요? 0번, 3번, 2번 다 연결돼 있죠. 얘 노드 입장에서 어떻게 해요? 다 연결돼 있어요. 3번 노드, 여기도 연결돼 있고, 3번 노드 입장에서도 자기 노드를 제외한 다른 노드들이 다 연결돼 있어요. 어떻게? 직접 다 연결돼 있어요. 자, 이와 같은 그래프는 우리는 완전 그래프라고 그러고, 자, 그래서 어떤 n개의 정점이 있는 그래프들은 n개의 정점을 가진 완전 그래프는 이 엣지의 개수가 몇 개냐면 엣지의 개수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뭐 당연하죠. 자, n이 예를 들어서 지금 몇 개죠? 4개면은 4개이고 자, 4개인데 각 노드는 몇 개로 연결되어 있어요? 각 노드는 정점이 몇 개 있어요? 3개 있죠. 그래서 노드는 4개 있는데 각 노드는 다 몇 개로 연결되어 있다? 3개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게 방향이 없어요. 방향이 없다는 얘기는 1번 노드 입장에서는 이렇게 연결된 것과 이렇게 연결된 거는 방향이 없으니까 실제로는 2개가 연결된 게 아니고 하나로 연결된 거죠. 그래서 나누기 2를 해줘야 돼요. 맞죠? 그러니까 원래는 12개, 4, 3, 12, 12개로 연결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방향이 없기 때문에 그 절반으로 그 개수를 나눠줘야 된다. 나눠줘야 된다. 그래서 간선의 수는 6개가 된다. 간선의 수는. 자, 그래프의 이론적인 정의 부분은 아마 여기까지 어느 정도 정의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 실제로 그래프를 가지고 우리가 어떤 연산을 한번 해볼 건데요. 어떤 연산이 있는지를 먼저 한번 볼게요. 자, 그래프에는 객체에는 정점의 집합과 간선의 집합, 뭐 당연하죠. 볼텍스가 있고 볼텍스와 엣지로 이루어진 게 그래프이죠. 자, 그래서 그래프를 생성을 하고 그래프 생성하는 그래프 뭐 연산도 있을 거고 그리고 그래프 초기화하는 연산이 있을 거고 그리고 어 어떤 그래프에 볼텍스를 삽입하는 연산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래프가 있으면은 내가 새로운 볼텍스를 하나 삽입하고 싶으면은 그 삽입하는 연산도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버텍스를 삽입하든지 아니면 엣지를 삽입할 수도 있고 또는 볼텍스를 지울 수도 있고 엣지를 지울 수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그래프가 공백 상태인지 비어 있는지 그리고 adjacent 인접 정점이 어떤 게 있는지 그리고 destroy 또는 이 그래프를 이제 다 사용했으니까 그러니까 지워주세요라는 이와 같은 연산들이 있어요. 결국은 이제 어떻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 연산들을 어떻게
구현할 수 있어야 된다. 구현할 수 있어야 된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소스 코드가 이제 조금씩 나올 거예요. 자, 그래프를 표현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어제이슨 매트릭스 방법 그리고 어제이슨 리스트 방법이 있어요. 근데 이제 어제이슨 매트릭스는 배열 형태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배열 형태인데 2차원 배열 형태로 그래프를 표현한다고 생각하면 되고 제이슨 리스트는 우리가 여태까지 봐왔던 연결 리스트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연결 리스트. 그래서 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 그래프에서는 이 인접 행렬 그러니까 adjacent matrix 또는 그 2차원 배열 2차원 배열로 우리가 보통 구현한다라고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adjacent matrix 방법으로 그래프를 표현하는 방법을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이제 이런 그래프를 이제 한번 봤어요. 이 그래프. 그래프죠, 이 그래프. 지금 그래프가 3개 있어요. 이 그래프를 어떻게 매트릭스에 한번 표현해 볼게요. 2차원 배열에. 자, 표현하는 방법은 만약에 엣지가 IJ 그래프에 있으면 해당하는 그 배열에 1이라고 표시를 하면 돼요. 여기서 IJ는 그 행렬 그러니까 여기서 IJ는 이 행 그리고 열 번호라고 보면 돼요. 가로 세로 2차원 배열이라고 보면 되고 자 지금 보면 지금 간선이 버텍스가 몇 개 있어요? 버텍스 4개 있죠? 그래서 4개 있으니까 버텍스가 4개 있으면 가로 세로 그 4x4 2차원 배열 가로 세로 4,4 2차원 배열을 만들어요. 자, 2차원 배열을 만들고 자, 그래서 여기에 있는 0, 1, 2, 3은 버텍스라고 보면 돼요. 버텍스 번호라고 보면 돼요. 버텍스 번호라고 보면 되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열에도 0, 1, 2, 3 버텍스 번호가 있어요. 그래서 행렬로 버텍스 번호를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자, 버텍스가 0하고 1하고 정점이 연결되어 있나요? 0하고 1 연결되어 있죠. 자, 그러면 어떻게 표현하냐면 0, 그러니까 행의 0행 1열 0행 1열에 2를 표시를 해요. 이렇게 표시하면 지금 우리가 이 엣지 이 엣지를 이 1로 이렇게 표시했어요. 근데 얘는 지금 무방향이죠. 무방향이죠. 그래서 가로 0,1로 표시할 수도 있고 또 1,0으로 표시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표시한 것도 가능하고 이렇게 표시도 가능해요. 그래서 이 배열에서는 이 인접행렬에서는 둘 다 표시를 해요. 둘 다. 그래서 이렇게 표시를 하고 그러니까 0,1의 표시를 하면은 0, 그러니까 0부터 1 이렇게 가는 표시를 한 거고 그리고 1,0도 표시를 해야겠죠. 1,0은 어떻게 하냐면 볼게요. 여기 1 그리고 0 지점 어디예요? 여기죠. 이렇게 표시할 수 있다. 자, 나머지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쭉 다 표시를 하면 0,2 0,2 0,3 왜냐면 0,1 0,2 0,3 다 표시되어 있죠. 0,1 0,2 0,3 0,0 자기 자신은 연결하면 안 되죠. 자기 자신 연결 안 돼 있으니까 자기 자신은 이렇게 연결되어 있지 않잖아요. 자기 자신 연결 안 돼 있으니까 이렇게 표시 안 하고 자, 이건 아니고 자 그리고 자 1번 노드 입장에서는 1,0 1번 노드 입장에서는 1,0 1,2 1,2까지 연결돼 있죠.
2번 노드 입장에서 어떻게 돼 있어요? 2,1, 2,0, 2,3, 2,0, 2,1, 2,3. 자, 이와 같은 방법으로 쭉 다 연결하면 이렇게 표시할 수 있어요. 자, 오른쪽 그래프도 이렇게 표시할 수 있고, 세 번째 그래프도 이렇게 표시할 수 있어요. 근데 세 번째 그래프는 약간 좀 특이하죠? 방향이 있어요. 1부터 0까지 가고, 0부터 1까지 가고, 그리고 1부터 2까지 가는데, 얘는 이렇게 있는데, 2에서 1로 가는 방향은 없어요. 그래서 이 방향들을 또 마찬가지로 이렇게 구분해서 이렇게 표시할 수 있다. 그래서 0,1은 있고 1,0도 있고 1,2도 있고 근데 2,1은 없죠. 왜냐하면 여기서 이쪽으로 가는 건 없으니까. 자, 이와 같이 매트릭스를 표현할 수 있다. 같이 매트릭스 표현할 수 있어요. 자, 인접 리스트 방법으로도 표시할 수 있는데 인접 리스트 방법으로는 어떻게 표시하는 것만 대략적으로만 봅시다. 이건 뭐 우리가 아주 자세하게 보진 않을 거고 어, 이 어떤 연결 리스트가 하나 있어요. 하나 있는데 이 하나 연결 리스트에는 헤드가 있어요. 헤드가 있고 이 헤드를 정점이라고 보면 돼요. 그 해당 우리가 나타내고자 하는 시작 정점이라고 보면 되고 그래서 0번 버티클은 1번, 2번, 3번 다 연결돼 있죠. 그래서 0번은 1번도 연결돼 있고 그리고 2번도 연결돼 있고 3번도 연결돼 있고 이렇게 연결돼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1번은 또 어떻게 연결돼 있어요? 1번은 0번하고 2번이 연결돼 있어요. 0번하고 2번이. 자, 2번은 또 어떻게 돼 있다? 0번, 1번, 3번 연결돼 있어요. 자, 이렇게 그 연결 리스트 형태로 다 연결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인접 행렬 구현하는 부분을 지금 어디지? 이 소스 코드로 지금 이렇게 구현이 되어 있어요. 자,